근거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효로 들어가겠습니다. 효로 들어가면은, 괴하고 효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괴는 제가 얘기한 대로, 걸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걸리는 거. 걸어두는 게 괴라고 그랬는데, 자, 이 괴를 보고 미래를 어떻게, 진짜 괴의 그 상을 보고 미래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중요 원리 때 강의한 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괴의 상을 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동양에서는. 근데 정말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봅시다. 제가 한번 중요 원리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절벽입니다.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는 사람의 얼굴이, 얼굴하고, 여기 있는 사람의 얼굴하고는, 이게 보면은, 어떤, 당연히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 상이. 똑같은 얼굴이에요. 당연히 얼굴인데, 여기 보이는 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둘이요. 이 상만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음양관계만 딱 둘이 나타나는 그 양쪽에 있는, 똑같은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이 얼굴만 보면은, 이 괴가 나타나는 그걸 보고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괴에 나서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 주역이. 대단한 거죠. 이렇게 짝대기, 음양의 짝대기 두 개 새겨가지고 이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쭉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큰 틀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자가 큰 틀을 잡아줬고, 다음에 효사로 해서 주걱이 잡고, 이걸 또 부족하니까 전체 틀을 잡아가지고 공자가 또 설명을 해놓고요. 이렇게 해서 한 거 추측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3000년을 풍미했던 거죠. 자, 이것이 괴고요. 이 모습을 그린 것이 상입니다. 그럼 효는 뭡니까? 자, 효는 그대로만 제가 정혜경 선생님의 그 얘기만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정혜경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예. 이 괴는요,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쓴, 이거는, 우리는 효가 보면 이게 괴잖아요. 괴에 있는 이 하나 하나의 부품, 6개 부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효가 아니라 획이랍니다. 획.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획이 하나하나 붙어가지고 6개가 붙어가지고 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효는 뭐냐면 이 괴의 상대적인 말이에요. 부품이 아니고 상대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공간 움직이고 시간 움직이고 공간 움직이고 시간 움직이고 공간 움직이고 시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괴면은 이게 효가 되고 이것이 괴가 되면 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효는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뭔지 아시죠?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이 부품을 가지고 이게 효인지 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이미 한나라 때 이후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주역이 어두워진 이유다. 이거 주역사전에 나오는 정영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주역이라는 것이 괴하고 효여야 되는 얘기인데 효가 뭔지를 모르고 한나라 이후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그 수준은 말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동양이에요. 제가 다 강조하지만요. 예. 그래서 동양.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효고요. 그러니까, 이따가 효 하나씩 나오지만, 효는, 이거는 부품이 아니고요. 효 하나하나에 독립된 괴의 상대적인 독립이에요. 일효가 나오면 여기는 효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게 공간이 보이면 다음에 시간이 보이는데, 여기서 어떤 데는 1효가 활동을 하고, 어떤 경우는 6효가 활동을 하고, 어떤 경우는 5효가 활동하고, 이런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여수토가 근데 어떤 식으로 이치가 배당되어 있냐면요. 자, 밑에부터 쓰겠습니다. 1, 2, 3, 4, 5, 6 쓰겠습니다. 용을 배달시키는데 용이 처음에는 잠용. 처음에는 잠용이라고 쓰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 이후에는 혈용, 보이는 용이고요. 세 번째는 군자라고 했고요. 4번째는 혹약. 5번째는, 5번째는 오연은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1, 2, 3, 4, 5, 6인데 어떻게 부르냐면요. 처음에 이것은 상효, 처음에 효를
두 개나 돼. 자, 처음에 효를 갖다 초이라고 부르고요. 맨 위에 효를, 근데 1, 2, 3, 4, 이렇게 5, 6, 이렇게 부르면 좋습니까? 근데 맨 위에는 상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2호, 3호, 4호, 5호 부르고, 위에는 상효, 밑에는 초효,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부를 때. 예? 그리고 이 초에는 잠룡, 2호에는 혈룡, 3호에는 군자, 4호에는 호야, 여기는 이제 비룡, 예, 날아가 비쌉니다. 비룡, 5호에는 항룡, 이렇게 배당을 했습니다. 이 배당을 해서 주공이게 배당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배당한 이유는, 뭐, 제가 늘 말하지만은, 그 초에 대한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바탕에 삼무삼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무삼행이 뭔가 6기로 얘기하면은 이것이 걸음이고요. 걸음, 소음, 태음, 이게 소양, 이것이 양명, 이것이 태양이거든요. 이 걸자가 뭐냐면은, 예, 우리 대골할 때 걸자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이 걸자가 뭐냐면요. 삭자고, 상황에서, 예, 비슷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 걸음할 때 이 걸자는, 뭐냐면, 이 걸자에다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붙이면요. 이게 고사리 할 때 걸음입니다. 고사리. 우리 고사리 할 때 고사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잎이 난 이건 못 먹습니다. 고사리는. 이건 못 먹고요. 고사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빡 풀려고 오므라지는 요 상태로 먹는 게 고사리지 않습니까? 네. 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피면 이미 기가 날아가 버려서 없어요. 네. 이게 걸입니다. 이 걸. 이게. 요 안에 붙여붙인 게 고사리 걸자예요. 그리고 여기 빼가지고 하나 더 바꾸면 대골이요. 그러니까 대골 자체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잠령이로 묻어있는 그 중심이 바로 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대골이죠, 사실은. 대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중심은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처럼 조용한 것이 사실은 중심이에요. 네. 우리 동양 그렇고 실제 우주가 그런 거. 그래서 이걸 잠령으로 배당했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음 군자 나오고요. 이 네 번째 혹약했습니다. 이 혹은 제가 이제 하는 얘기인데, 혹이 있고 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시간은 흐르면 반드시 피를 움직이지만요, 이 시간은요, 이것이 공간 관계를 움직일 때는 혹으로 움직인다고요. 이 시간 공간이 같이 갔을 때는요. 혹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이거를 참 수학적으로 다시 하면요, 이 시간 공간이 필은 필요 조건, 이거 충분 조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수학적으로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필요 충분 조건에 이루어지잖아요. 이 속에 뭐가 개입되냐면은 사람이 내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속에. 그래서 혹이라는 건 뭐냐면 뛸지 안 뛸지 모른다는 거죠. 네. 근데 혹시 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엔 뭐냐면 인위적인 내가 개입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 이렇게 해서 이 잠령의 큰 흐름은 용의 움직임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응하는 이제 곤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상입니다. 이 리자가 밟는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자, 이거 보세요. 이게 회복할 때는 복자지 않습니까? 회복한다는 복자. 이 복을 회복하는 거 회복도 못하게, 이게 회복도 못하게 시체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 속에 회복도 뒤집어 쓰는 건 뭐예요? 아주 그냥 집어넣는 그 상태. 그게 집어봐서 아주 회복도 못하게 해놓는 그 상태가 이 리예요. 네, 천택리가 이따 나오는데 10번이 이 천택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회복도 못하는 거야. 아주 그냥 그것이 리예요. 뜻이. 근데 번호가 몇 번이에요? 10번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제로로 갑니다. 멋있죠? 네, 이 번호가 10번입니다. 천택리가. 예.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는데도 아직 못 나오게 아주 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이상이고요. 2번이고요. 예. 그래서 3번은 직선이고,
직선이면서 이 방이고요. 세 번째는 이 바탕이 이렇다는 겁니다. 함창이고요. 그 네 번째는 이게 관랑이에요.